복권이 당첨되면 뭐 정말 뛸 듯이 기뻐하겠죠. 그런데 복권 당첨이 불행의 씨앗이 된 가정이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2004년에 두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한 1급 지체 장애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하. 한 남성을 만나요. 이 네. 남성은 신용불량자였고요. 채무불이행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 사람과 동거를 시작합니다. 6년간 혼인신고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데요. 이 사람에게 행운이 찾아옵니다. 어허. 2010년도에 무려 로또 1등 70억을 수령한 대박! 행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정식으로 혼인신고까지 합니다. 이 남성. 네. 그런데 몇 달 후에 다시 불행이 찾아와요. 왜요? 몇 달 후에 그 남편은 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 근데 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잖아요. 이 남성의 그 항암 치료비, 암 치료비를 모두 본인의 어떤 그 복권 수령으로 뭐 대기 시작하고 성심성의껏 치료를 도와주는데요. 네네. 남편이 기적적으로 건강들을 회복합니다. 대박. 역시 하늘이, 야, 그걸 뜻을 알았네요. 네네. 네, 간암 말기였던 환자가 이제 회복이 되니까 각종의 이제 스포츠를 네. 취미로 배우기도 하고요. 외제차를 사면서 이 당첨금을 소진하기 시작하고요. 제2의 인생을 사는 거군요. 네. 아하, 네. 근데 이 남편 결국 다른 여성과 바람까지 피우는 그 여러 가지 뭐라고요? 예, 그 아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배신감 있는 행동을 하는데요. 결국 그래서 아내와 이 남편은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에. 그런데 문제는요. 이혼 소송에서 첨예하게 쟁점이 되는 이 복권 수령금 나눌 네. 것이냐 말 것이냐 누구 재산이냐 아하. 이 복권 당첨금으로 산 부동산을 남편이 재산 분할로 분할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하면서 법적인 다툼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와, 참, 진짜 대박이, 정말 이 스토리 대박이네요, 정말. 여러 가지 대박 요소가 있는데, 일단 허 소장님. 네. 자기 다 죽어가는 간암 걸린 사람을 항암 치료 다 살려낸 이 아내를 배신해도 유분수지. 외제차, 스포츠, 거기까지 그러다 쳐요. 제2의 인생을 사니까. 그런데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답니다. 진짜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고요. 이 모든 게 지금 하늘이 보고 있을 텐데 저는 그 그 남성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네. 진짜 지구를 떠나게 하고 싶다라는 아하, 생각이 옛날 듭니다. 김병조 씨가 네. 했던 말 있잖아요. 지구를 떠나거려. 네, 네. 공자와 맹자가 성선설을 외쳐요. 착한 본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남자를 보면은 진짜 성선설이 맞을까라는 하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 합니다. 네. 가르치지 않는 것도 가르침이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 이야기하는 자체에 또 불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 그런데요, 김복준 의원님, 예. 자기가 잘못해놓고 네. 이혼 소송 이제 이렇게 돼요. 어쨌든 이혼까지 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냥 잘못했어. 내가 정말 반성하고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돈 나눠줘, 재산 나눠줘 이렇게 소송까지 했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간암 신용불량자였던 상태에서 만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용케 운이 좋아서 아내가 70억 당첨이 됐고, 네. 그래서 또 간암 말기가 왔다고 그러면 거의 사망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단하긴 대단해요. 간암 말기를 또 돈의 위력일까요? 여하간 70억이라는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간암 말기 상태에 있는 본인이 살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아내의 어떤 지극정성으로 살지 않았겠어요? 네. 그랬다면 평생 동안 저 아내를 위해서 네. 남은 인생 그럼요. 예? 봉사하는 게 사람의 도리일 것 같은데 네. 저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아, 당연하죠. 따라서 네. 지금 이 남자를 보고 있는 또 저 남자로서 부끄럽습니다. 네. 아하, 근데 사치 외제차에 사치까지 부리고 지금 골프채 들고 지금 나오는데 보니까 네. 저거 맞을 겁니다. 네. 골프나 치러 다니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게다가 다른 여성을 만나서 이제 불륜까지 맺었다면서 네. 그래놓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 이혼에 이르니까 그동안 이제 사뒀던 부동산은 나누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 같은데 양심이라고는 손톱만치도 없는 그러니까요. 사람이죠. 예. 양심의 털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홍수민 아나운서.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이제 이혼 과정에서 재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자기의 주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던가요? 네, 일단 남편은요, 이 복권 당첨금으로 사들인 부동산을 유지하고 또 그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자신도 기여했기 때문에
그 재산을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 아내는요, 남편의 사치와 부정행위로 이 결혼 생활이 깨진 거다. 남은 거라고는 이제 부동산밖에 없는데 그거마저도 남편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이렇게 양측의 팽팽한 주장을 잠잠히 듣고 있던 재판부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 사건이 2심, 항소심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래요? 재판부도 굉장히 고민이 되셨던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1심에서는 유일한 부동산이 부부한테 남은 6년 동안 50억을 썼대요. 세상에. 1년에 10년 이상을 썼다라고 하는데 참 믿기 어려운데 남은 이 부동산이 1심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다만 기여도는 좀 낮게 20% 비율로 나눠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또 달랐습니다. 항소심 판단은 이거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 당첨자가 자신의 행운에 의해서 취득한 고유한 특유 재산이라고 보셨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보시면 네. 1심에서는 이 그 유일한 부부간의 재산이고 부동산이 서로 이렇게 탕진하고 여러 가지 증식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혼인신고 이후에, 그러니까 혼인신고 전후로 해서 같이 살면서 취득한 거다라고 해서 20%는 권리가 있다고 했지만 네. 2심에서는 이 소진한 부분들을 굉장히 보신 것 같습니다. 일단 복권 단천금이라는 건 아내 몫이고 이것을 분할을 받으려면 남편이 기여를 해야 된다. 관리를 하거나 증식을 한 기여도가 있어야 되는데 사안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재산을 소비시켰다. 아하. 재산 분할로서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아하. 보셨습니다. 지금 1심 재판부의 얘기를 들었을 때 시청자분들이 어이구 속 터져, 어이구 속 터져 하시다가 2심 재판부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아이고 조금 그나마 이제 좀 물이 넘어가겠다 하실 텐데 김복준 의원님 예, 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손 변호사 말씀 중에 특유재산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특유 재산입니다. 이제 부부의 경우에요. 부부 어느 한쪽 당사자가 혼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에요. 즉 말하면 네. 결혼한 이후에 두 사람이 모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닌 거죠. 네. 따라서 이제 그게 이제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제 아하. 그 얘기가 있는데 네. 이 경우를 이제 이게 보면은 네네. 이 남편이 주장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70억 중에 50억을 본인의 스포츠 활동하고 외제책 교체 비용으로 거의 50억을 탕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20억 정도로 부동산을 사뒀는데 아하. 그 부동산을 사고 그 부동산을 유지하는데 내가 기여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아하. 얘기는. 네. 그러니까 그 기여한 바에 대한 그 어떤 분할 청구를 한 건데 네. 이제 이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봤냐면요. 네. 그래 그 부동산을 사가지고 당신이 일정 부분 그 부동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건 있다. 아. 그렇지만 그게 이 본인이 쓴 50억보다 더 적다. 오히려 더 많이 썼다. 증식보다는. 아하. 유지하고 증식시키는 것보다는 네. 50억이라는 돈을 막 썼잖아요. 일방적으로. 아하. 쓴 돈이 더 많다. 그러니까 나눠갈 수 없다. 이제 이런 의도 같습니다. 보세요. 지금 재판부도 역시 물론 1심 재판부를 저희가 뭐 나무라거나 탓하거나 비판할 생각은 없지만 2심 재판부는 다행히 이 법에 눈물이 있다는 걸 좀 보여준 것 같아요. 허 소장님. 그래도 2심 항소심에서는 아내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조금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심에서 저런 판결이 안 나왔으면 저 정말 잠을 못 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억울할까. 당사자는 정말 얼마나 억울하고 이걸 지켜보는 여성의 입장에서 네. 진짜 억울했는데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면 손 변호사님. 남편의 주장은 아니에요. 저 그래도 흥청망청 쓰긴 했어도 이렇게 재산이 좀 유지되고 하는데 저 일조했습니다. 남편으로서라고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골자는 뭘까요?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서 임대 수익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도움은 준 건 사실이다. 근데 너무나 극히 미비하다. 전체 네. 재산, 탕진한 재산에 비하면 너무 미비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도 판결문에 명시는 안 됐지만 부양적 요소를 고려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성은 1급 장애인의 그 다리를 못 쓰는 지체 장애인이고 유일한 수입이 이 부동산일 텐데 이거를 떼어주면 이 여성의 장래 어떤 이혼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남편이 만약에 바람을 피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으면 성실하게 아내를 돌보았다라고 생각하면 일부 또 1심과 같이 인정받았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체 장애인인 아내가 이렇게 아주 행운을 해서 이렇게 모아서 유지 증식해서 평생의 노후가 보장돼야 되는 것을
무책임하게 탕진해놓고 그 장래에 어떤 수입원까지 분할해달라고 하는 것은 좀 괘씸하다라는 어떤 고려까지 들어간 판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원래는 유책 배우자의 책임 여하는 재산 분할의 고려 대상은 아니거든요. 관계없거든. 워낙 근데 이 사안의 그 경위를 보시면 좀 남편 측에서 혼인 관계를 파탄내는데 너무나 큰 책임이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까 우리 허 소장님 뭐 성선설, 성악설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마음이 정말 나쁜 것 같아요. 저는 이 아내분의 그 얘기 보면서 70억이 당첨됐을 때 이 신용 불량자인 남성과 6년 동거했잖아요. 그냥 마음을 고쳐먹고 이 사람 남편을 버리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히려 웬걸 이 사람은요, 이 여성분은 오히려 가난 말기 판정받은 이 남편을 위해서 지극정성, 항암 치료 비용 다 되면서 지극정성했다. 저는 정말 제가 머리가 정말 마음이 나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일반적으로요, 복권에 당첨이 돼서 일확천금을 번 사람들이 이상하게 부부간에 이혼하는 그 확률이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경우는 이 남편은 오히려 이 아내 되시는 분이 70억에 당첨되면서 일반화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되는 순간 버림받았을지도 몰라요. 아하. 근데 거기에 더해서 가난 말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조만간 죽을 사람을 살려놨잖아요. 아. 그랬더니 이제 엉뚱하게 사치하고 다른 여자하고 바람 피워놓고는 그 남은 부동산 떼어가겠다고 그러니까요. 하는 거 보니까 참 이 사람 양심 진짜 없는 사람 맞습니다. 아마 지금쯤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얻은 생명, 가난 말기였는데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럼 다시 얻은 생명, 제2의 그럼요. 생명을 이 아내분과 오순도순 잘 살았다면 나에게 이런 그럼요. 불행이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